자, 우리 뜨거운 열기가, 이 지금 검색어 1위의 이 열기가 인천을 상륙해서 터널을 뚫고 서울역에 가서 부산행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필명이 그 노공이사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 한 노인의 끈기를 가지고 마침내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이라는 그 고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바보들이 모여서 산을 옮긴다는 평범한 진실이 진짜 진실이 되고 또 삶이 되는 바보 혁명을 꿈꾸는 바보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생 70주년 맞는 봉화음악회에서 다시 한번 바보들의 행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 순서는 그 바보들 중에서 입담이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제가 이분 방송하는 거 팟캐스트 찾아서 열심히 듣는데요. 우리 토크 3인방을 모시겠습니다. 이해찬 이사장님, 유시민 작가님, 천호선 정의단 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죠? 예, 오늘 짧고 굵은 봉화 토크 사회를 맡게 된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음악회 제목이 뭐죠?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예, 그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고 계세요? 어디요? 밀양역이요. 봉화? 밀양역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어디냐면 그날 귀향 행사를 했던 밀양역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노무현 계보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봉화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밀양역 귀향 행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야 기분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누구를 불러냈어요. 예.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노 대통령이 노무현과 정치인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부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제 옆에 그때 계시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내니까 갈까 말까 쭈삐쭈삐 하다가 올라가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 예, 바로 유시민 작가님이십니다. 그거 밀양 아니고 여기 아니었어요? 아, 여기 아니었어요. 그게 밀양이었습니다. 아닌데. 제가 기억하고 있고 여긴데? 아니 밀양이에요. 알았어요. 예, 밀양이고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저 그때 그 생각해요. 저기 올라가면 비난과 질시가 있을 텐데 그때 올라갔을 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그때 한 몇십 초 전에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저를 찾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화환 뒤에 딱 숨었는데, 예, 근데 찍으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죠. 뭐. 나오라 하니까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정치적 해석이 다양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 아마 제가 이제 그때 대구에서 출마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안쓰럽고 그러니까 뭐 하신 것도 있고요. 제가 재임 중에 싫은 소리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러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어려울 때 지켜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제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예,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신이 며칠이죠? 9월 1일입니다. 양력으로 쓰시죠. 예. 그날의 음력 며칠인지 아십니까? 음력 8월 1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음력 생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님과 같은 날 생일 잔치라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뭐 저도 덩달아서 낑겨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몇 가지 시간이 길지 않아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70번째 생신날이시잖아요. 예. 칠수는 작년에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하셨고 70번째 생신날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케이크 아무도 준비 안 해왔고 여러분들 선물 준비해 오셨어요? 한 사람도 없군요. 제가 두 분께 우리 이해찬 이사장님과 유시민 대표님께 저 작가님께 오늘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이냐라고 준비한 걸 여쭙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유시민 작가님께는 전달이 됐는데 이해찬 이사장님은 아직 못 들으셨어요. 어떤 준비를 지금 즉흥적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 먼저 이해찬 이사장님, 만약에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떤 선물을? 그러려면 미리 사갖고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선물 뭘 가져왔느냐고 물어서 전 좀 통 크게 놀라고 그럽니다. 제일 통 큰 게 뭐죠? 정권 교체. 아직 내년 정권 교체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이사장님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 여쭈었을 때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은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대통령 살아계셨으면 책을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책 한 권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 듣고 근자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딱 골랐죠. 그게 이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재작년에 발표한 책인데요. 그분이 80대 중반이세요.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제목이 심각하죠. 근데 우리 대통령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재임 중에도 로하스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느린 삶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셨고, 뭐 그때는 제가 그런 책은 퇴임하시고 보십시오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지금 살아계시면 저는 그 책 드리고, 그 이유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헤치고 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게 돌아보니까 다 제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 책이 위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하셨고 많은 걸 바꾸셨고, 그런데 마음먹은 만큼 못 바뀐 것도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님 책임 아니라고요. 그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거라고.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 책 저도 뭐 대충 알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책 광고는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잊지 않아야 될 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로 푸시해 주셔야 될 책은 윤태영의 대통령의 말하기입니다. 예. 여기 어디 앉아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눈치를 봐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예, 대통령께 드리는 선물 아까 얘기했던 정권 교체 그 얘기 끝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주신 선물이 뭘까요? 바로 이 봉화 생태마을입니다. 근데 뭐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느니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뭐 지사분께서 특히 농림수산부도 뭘 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약속해 드릴 거 하나, 우리가 드릴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봉화 생태마을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요 봉화 생태공원은 다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김해시로부터 그 봉화재단으로 관리 위탁권이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넘어왔습니다. 이제 봉화재단에서 이걸 다 지금 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약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잘 풀어져 나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여러 가지 주장의 현수막도 있었는데 오늘 이 행사를 앞두고 스스로 빼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음악회가 아주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저도 선물을 생각했는데 제 선물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원래 사실은 하겠습니다. 술상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노 대통령께서 원래 옛날엔 술을 두 분은 술을 좀 많이 드셨나요? 언제 많이 술 드셨던 얘기 한번.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86년도부터 한 30년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술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좀씩 하고,
제가 총리할 적에 막걸리 드시고 싶으시면은 저녁에 청와대에서 총리 공관으로 와가지고 막걸리를 드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술자리는 같이 별로 못했어요. 원래 그 대통령께서 술을 옛날엔 많이 드셨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거의 술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관저에서 식사할 때 혹시 좀 좋은 술 좀 얻어먹을까 했는데 저는 딱 한 번 조금 비싼 술을 얻어먹은 적이 있고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권양숙 여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막걸리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요즘도 막걸리를 배에서 드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저 가면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권 여사님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권 여사님 인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제가 예상치 않았던 사실을 폭로해서 혹시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해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생신날이니까 즐거운 얘기만 하려고요. 원래 우병우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다가 분위기 망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즐거웠던 이야기, 여러분들 즐거웠던 얘기가 많습니다. 뭐 너무 많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가능하면 두 분이 겪은,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과 했던 시간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또는 가장 즐거웠던 건 아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것 중에 가장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엔 유시민 작가님께서 먼저. 아니 이제 웃기는 건데 우리 대통령님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세요. 성품이 꾸밈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저 독일 유학 중에 잠깐 귀국을 했는데 그 독일 유학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좀 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월드컵 준비 때문에 인천 경기장을 수리해서 써야 되냐 새로 지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을 때예요. 식사하시다가 그 경기장 새로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어야죠. 그래서 왜요? 지금 IMF 나서 경기도 나쁜데 소비도 위축되고 이럴 때는 국가에서 돈을 써야죠. 그랬더니 큰일 났네 그러시더라고요. 뭔 큰일이었습니까? 아침에 회의할 때 기자들 앞에서 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떡하지? 그러셔가지고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하세요. 어제 짓지 말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짓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겠네. 대화가 정말 편한 분이셨어요. 제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제가 정치하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이제 만나봤지만 우리 대통령님처럼 심플한 분이 별로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안 기고 했다가 잘못됐으면 바꾸고 그죠? 요즘 청와대에 계신 어떤 분은 안 바꿔서 문제잖아요. 예, 이해찬 이사장님은 언제 가장 즐거우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는요, 대통령 선거 그날 막 깼을 때 대통령이가 막 아주 신경이 예민한 언쟁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같은 것도 같이 겪으셨는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좋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장 즐거우셨던 기억이? 가장 즐거웠던 거는 대통령하고 하면 대판 싸웠을 때입니다. 언제 싸웠느냐면은 2006년 1월인가 개각을 할 때인데 그때 노동부 장관에 이상수 장관을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에 이재정 장관을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유시민 장관을 추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때 노 대통령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이 어려운데 유시민 장관까지 하면은 세 분 다 어려워질 것 같아서 유 장관은 요 다음에 하고 두 사람부터 먼저 통과시킵시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유 장관을 꼭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 못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유 장관 당신이 안 하겠다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 나는 이번에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쉬러 갔다 오시더니 이총리가 유 장관한테 그렇게 전화했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화는 했지만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지 본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냐고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버텼더니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총리 그만두세요 그러더라고요. 잘리실 뻔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눈 감고 조금 생각을 해서 제가 총리를 이제 그만두면은 신문에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유 장관 그 재청 문제 가지고 막 대서특별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눈을 뜨고서 이번만은 내가 그 이제 대통령 뜻을 받아들이는데 이 다음에 또 그러시면 근데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을 제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유 장관 쪽 청문회만 막 뉴스가 되지 이상수 장관하고 이재동 장관은 아무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3명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돼서 장관이 됐는데 월요일 날 이제 오찬을 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오찬을 해서 그러니까 만나러 이제 갔더니 저보고 그거 보라고 유 장관 통과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과한 건 아니고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줘가지고요. 제가 한 달 넘게 기다려서 장관 임명됐잖아요. 통과는 안 됐지만 그냥 뭉개서 간 거죠. 그 이해찬 총리님이 이 얘기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과 굉장히 많이 싸우셨습니다. 저도 몇 개 목격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선거날 정몽준 씨가 단일화 파기했을 때 그때 최대 쟁점이 정몽준 씨 집 앞에 갈 거냐 말 거냐. 저는 현장에 있을 만큼 높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밖에 막 그때 총리님 고성이 막 흘러나왔었던 거 아시죠? 예, 그건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예, 이제 정몽준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거절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다시 이제 그 불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가서 정몽준 후보를 만나야 된다고 막 권유를 하는데 다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기획본부장인데 저보고 들어가서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설득을 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강하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게 당신 혼자 치른 선거냐고 막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 나왔었습니다. 이게 당신 혼자 치른 선거인 줄 아느냐고 국민들이 있는데 빨리 가시라고 당장 가시라고 했더니 그때서 그럼 가볼까 하고 가셨어요. 가시다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의원들이 이제 수행을 해서 갔는데 절대로 차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몽준 후보 집에 가서 그 저기를 불렀는데 정몽준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장면이 쭉 이렇게 그 맞으면 실시간으로 보도되다시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때 정몽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예. 이제는 뭐 싸울 일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예.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즐거웠던 게 언제냐면 아까 여기 나왔는데요. 그 평양에 갔을 때 2박 3일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처음에 굉장히 긴장됐었죠. 다 끝나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 주최 오찬을 합니다. 권영세 여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굉장히 좋은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아까 여기 술잔 드시는 거 나오는데 샴페인과 와인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약간 취하시기도 하셨던 거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때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도올 김용옥 씨가 그때 고수를 잡고 의전 헤드 테이블을 북처럼 치면서 안숙선 씨가 사랑가였나를 부른 그 장면 평양에서 2박 3일 그 고비의 고비를 넘어서 정말 큰 성과 10월 4일 날 다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짚어 보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선물 얘기는 끝났고요. 숙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보니까 공공연한 여러 가지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제 정권 교체 시기가 왔고 내년 이 시기에 아마 선거를 앞두고 또 봉화음악회가 열릴 거고 그 뒤에 또 봉화음악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만만히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섞어서 드려서 둘 다 대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준비 안 되셨으면 첫 번째가요. 이런 겁니다. 정권 교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라는 건데요.
특히 이해찬 이사장님은 얼마 전에 어떤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유권자 단일화라는 말씀하셨어요. 할 때 모를 듯한데 오늘 그 얘기를 다 깨놓고 얘기하면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비롯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성공한 것, 이룬 것도 많지만 못 이룬 게 많다고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포부는 다음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못한 것 중에 꼭 다음 정부가 해야 될 하나는 뭘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능하면 두 개 다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 이해찬 총리님부터, 총리님은 아니시고, 이사장님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도 관여를 해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와 계신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할 때도 관여를 이제 해봤는데, 그때 두 번에서 느낀 경험은 뭐냐면은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그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거 갖고 단일화하는 것은 이제는 진부한 단일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70%가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그 청년들의 분노가 이번 총선에서 반영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런 유권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단일화, 그게 유권자의 단일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권을 교체하는 그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0년을 해보니까 정말로 너무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폭넓게 유권자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그런 단일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권자가 단일화되면 후보도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겠죠? 예. 유권자가 단일화되면 후보는 자동으로 단일화되는 겁니다.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님은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저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처럼 이제 집에 간 사람은 좀 다르게 보는데 저는 지난번 총선 투표 결과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번하고 3번이 당 지지율을 거의 비슷하게 받았죠. 근데 수도권에서 후보는 압도적으로 2번 후보가 거의 다 2번 후보만 당선이 됐어요. 3번 후보는 2명밖에 안 됐어요. 수도권에요? 예. 아니 몇 명 더 있었어요. 아니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가요? 그 3번 후보가 있는 지역도 이제 우열이 좀 갈라진대. 그러니까 누가 세다 이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센 후보한테 표가 몰렸고요. 그래서 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수도권 경합 지역에서 이렇게 당선자 수가 압도적으로 차이 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의 선거제도에 유권자들이 적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바꾸고 싶은데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방법이 없다. 그냥 정당은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고 후보는 야당 후보 중에 누가 센지를 보고 그냥 그따 몰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경우가 거기 나온 더민주 후보가 10%를 못 받았거든요. 8%대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더 심하게 나타나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단일화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진짜 정책으로 용기 있게 그렇게 승부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도 연관해서 보면 저는 우리 참여정부에게 제일 부족했던 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5년간을 이렇게 되짚어 볼 때 그 보수 언론의 어떤 이념 공세에 밀리고 또 그 와중에서 자체 내에서 아직 경험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소심해지고 이래서 용감하게 자기 색깔을 못 냈던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저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서면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내고 그 색깔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정책부터 확실하게 집권 초기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차별 이런 거는 법 제도를 통해서 정비해야 될 것 정비해야 되겠지만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우선 혼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제도가 필요하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법 제도 있는 법 제도라도를 가지고서도 혼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저런 돈 가진 사람들, 지식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런 이상한 담론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옳다고 얘기하는 바 그 정책을 진짜 힘있게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예. 기자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고 가면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여러 가지 혁신들을 많이 했는데 전혀 혁신을 하지 못한 분야가 그 검찰 분야하고 언론 분야입니다. 해방 후에 한 번도 못한 분야예요. 언론이야 뭐 그 민간 부분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인데 요즘 하시는 걸 하는 걸 좀 보세요. 현역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법개혁 추진을 우리가 했는데 법원 쪽 사법개혁 추진은 좀 했습니다. 그래야 요새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 같은 경우가 조금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그때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에 검찰개혁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말로 검찰이 저렇게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걸 못하도록 검찰개혁을 일찌감치 시작해가지고 그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합시다. 그런데요, 정권 교체하고 다음 정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저 포함해서 세 분이 다 제1야당 소속이 한 명도 없네요. 제1야당 빼놓고. 이제 내일 복당되는 거 예, 아니에요? 어떻게 뭐 아직 심사위원회가 열렸나요? 네, 지난번 복당 신청한 거는 아예 기각이 돼 버렸고요.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뽑혔으니까 저는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문재인 전 대표님의 표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혹시 발언하시지 않는 게 좋겠죠? 저도 그 정도의 센스는 있습니다. 저도 당 대표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 나도 해봤어. 해보셨고, 예.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저도 고위층에 예, 긴 얘기 끌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참여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 숙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정권을 교체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참여정부보다 더 잘하는 정부를 만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모아나갈 것인지, 여지껏 너무 노빠 이런 소리 들었는데 더 많이 모아나갈 것인지도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생신 선물은 앞으로 함께 정권 교체, 더 좋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이지만 다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야 기분조차를 내년 12월 며칠이죠 내년은? 몰라 12월. 12월 어떤 그 어느 날 보통 19일이었는데 그냥 12월 그러면 돼. 내년 12월 그 어느 날 모두가 이 소리를 외친다는 기분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야 기분 좋다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하나 둘 셋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영농법인 봉하마을 한 줄 광고입니다. 봉화쌀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봉화장터 www.bongha.net www.bongha.net
혹은 1599-1946으로 전화주세요. 1599-1946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